자, 여러분, JLPT 청해 실력을 쭉 끌어올릴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의 일본어 귀를 위한 아주 특별한 집중 훈련,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훈련은요, 이렇게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음원을 집중해서 들어본 뒤에 정답이랑 해설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나온 핵심 표현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까지 가지면 완벽하겠죠? 자,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 바로 문제 확인하기입니다. 이거 실제 시험에서도 정말 중요한 전략인 거 아시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질문을 먼저 읽고 내가 뭘 들어야 하는구나 하고 목표를 딱 정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화자는 왜 후지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이유를 묻고 있네요. 선택지를 슬쩍 보니까 산소 캔, 등반 난이도, 친구, 그리고 정상의 경치, 이 4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과연 화자가 어떤 이유를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그것만 딱 잡는다고 생각하고 들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볼 시간입니다.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질문 기억하시죠? 그 질문의 답을 찾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음원을 듣고 정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初めての富士登山。でも、登ってみると本当に大変だった。途中で立っているのも辛いほど足が重くなった。もうやめたいと思ったが、前を見るとどんどん登っていくリンさんが見えた。リンさんが頑張っているのに諦めるのは悔しいから、私も登り続けた。後で聞いたら、リンさんも途中でやめようと思ったけど、私が後ろから登ってくるのが見えたから頑張ったと言っていた。大変だったが、一番上まで行けて本当に良かった。だから、もしこれから富士山に登る人がいたら、上まで行きたいなら友達と一緒に行くことをお勧めしたい。もちろん酸素缶も持って行った方がいい。でも、もう一度行きたいかと聞かれたら、もう二度とあんな大変なことはしたくないと答えるだろう。富士山は遠くから見る方がずっといいと思う。자, 어땠었나요? 정답 마음속으로 다들 정하셨죠?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확인해보러 가시죠. 좋습니다. 그럼 정답부터 바로 공개하고요. 스크립트를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보면서 왜 그게 정답인지 단서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3번 친구와 서로에게 격려가 되었기 때문에 였습니다. 맞추신 분들 정말 축하드려요. 혹시 틀렸다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왜 3번이 답인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우선 화자가 뭐라고 하죠? 첫 후지산 등반, 정말 힘들었다고 하죠. 서 있는 것도 괴로울 정도로 다리가 무거워졌다고 하잖아요. 자, 이 문장 하나만 들어도 우리 선택지 2번, 생각보다 쉬웠다는 건 바로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방금 그 문장에서 진짜 유용한 표현 2개만 탁 짚고 넘어갈게요. 도보떼 미루, 노보떼 미루. 그냥 오르다가 아니라 올라가 보니까 이런 경험의 뉘앙스죠. 그리고 트라이 호도, 괴로울 정도라고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확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 알아두면 표현력이 확 늘어요. 자,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정답의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는 곳입니다. 거의 정답은 여기에요 하고 소리치는 부분이죠. 그만두고 싶었는데 앞에 가는 친구 린 씨가 보였대요. 그리고 린 씨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포기하는 건 분해서 자기도 계속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아키라메르, 포기하다. 그리고 크야시, 분하다. 친구는 저렇게 열심히 가는데 나만 포기하는 건 너무 분해서 그래서 노보리 추스케다.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추스케르 문법, 어떤 행동을 계속한다는 뜻인데 회화에서도 시험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반전이 있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실 친구인 린 씨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뒤에서 자기가 따라 올라오는 게 보여서 힘을 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여기서 격려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졌다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나는 린 씨를 보고 힘내고 린 씨는 나를 보고 힘내고 정말 멋진데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힘들었지만 정상까지 가서 정말 다행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후지산에 오를 사람에게는 친구랑 같이 가는 걸 추천한다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화자가 2가지 조언을 하거든요. 첫째는 친구랑 같이 가라. 둘째는 산소캔도 가져가는 편이 좋다. 바로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산소캔은 어디까지나 가져가면 좋은 추천사항이지 본인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던 거죠.
JLPT 청해에서는 이렇게 핵심 이유랑 부가 정보를 슬쩍 섞어놓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재치 있는 한마디를 덧붙이죠. 다시 가고 싶냐고요? 2번 다시는 그렇게 힘든 일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할걸요? 하면서요. 후지산은 멀리서 보는 게 제일 좋다는 아주 솔직한 소감이네요. 여기서 모 니도또라는 표현, 이거 정말 알아두면 유용해요. 2번 다시는 뭐뭐 안 해, 이런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 모 니도또 아노미세니와 이까나이, 2번 다시는 저 가게 안 가,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뒤에는 항상 부정형이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왔던 핵심 표현들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만의 단어장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해 주세요. 자, 보세요. 후지산에 올라가 봤더니 테미르, 죽을 정도로 힘들어서 포기할까 했지만 그건 너무 분해서 괴라시, 친구 덕분에 계속 올라갈 수 있었죠. 시투스케르.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랑 엮어서 외우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아, 그리고 산소캔은 가져가는 편이 좋다는 조언도 있었고 2번 다시는 안 가겠다는 다짐까지. 필요하시면 지금 화면 캡처해두세요. 네,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 배운 아키레메이르나 테미르 같은 표현들 꼭 하나만이라도 골라서 자신만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써봐야 진짜 내 것이 되는 법이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훈련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